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우리나라가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엄포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군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우리 군은 우리 기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정체는 뭔지, 북한의 속내는 뭔지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신희철 기자 보도 이후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4일 개성 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입니다. 무인기 부품도 공개했는데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무인기가 촬영한 개성시 개풍구역 일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비행 이력을 보면 낮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에서 이륙해 한강을 지나 개성시 개풍구역까지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무인기도 공개했습니다. 형체는 지난 4일 추락한 비행기에 비하면 보존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1시 15분경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한국의 민감한 전선 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했다며 한국군이 무인기 침투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작전이 아니라며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낮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날린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국방부가 우리 군용 무인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는 군용 무인기를 띄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군사 분계선 인근을 정찰하려면 뭔가 무인기를 날려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분계선 인근을 정찰하는데 사실 무인기를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찰 위성 5기를 띄워놨기 때문입니다. 이 무인기 부품들도 우리 군용기랑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군용 무인기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외국산 제품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부품들은 여기저기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무인기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성능 차이도 꽤 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 당시 평양에 침투했던 군용 무인기랑 비교를 해보면 성능 차이가 확연합니다. 평양 침투 군용기는 한 번에 약 500km 정도를 날 수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의 최대 항속 거리는 절반 정도로 짧습니다. 크기도 평양 침투 군용기는 날개 폭이 약 3m, 기체 길이 약 2m로 중형 크기인데 비해 이번 무인기는 날개 폭 약 2m, 기체 길이 약 1.2m로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100만 원대 초중반 정도 가격이면 이런 소형 무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전문가들은 대북 단체나 드론 동호회 등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에 한번 물어보니까요. 접경 지역에서는 미신고 무인기가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누가 왜 그랬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난해 9월 비행 경로 그리고 지난 4일 비행 예정 경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황해북도 평산군이 포함된 게 보입니다. 평산군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우라늄 정년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시설이 있는 곳이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9월도 이재명 정부였습니다. 지난 4일은 그렇다고 쳐도 지난해 9월 사건을 지금 북한이 꺼낸 이유, 그 속내는 뭘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이 시점이 일단 한중 정상회담 직후죠. 한중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있어 보이고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읽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